네, 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전세 반환 대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을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대출 신청 약정하고 관련 규제에 따른 추가 약정 등이 있습니다. 대출의 내용에 따라 추가 약정하는 부분도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전세 반환 대출금을 신청할 때 실제로 은행의 추가 약정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본인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걸 가져와 봤고요. 어느 은행이든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전세 반환 대출인 거죠. 주택담보대출 추가 약정용, 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1개월 이내 전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자, 1조 목적은 임차보증금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가 기존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퇴거하고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 등의 본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여 2년 동안 실거주하는 조건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반드시 1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된다. 제2조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상, 내가 갖고 있는 그 담보물, 세입자 보증금 내줘야 되는 담보물 적는 거고요. 계약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제2조를 보면은요, 임차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본권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가 6월 27일 이전이어야 된다. 그 앞전 설명 영상에서 제가 6월 28일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으나 내용을 좀 더 몇 군데 금융기관하고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6월 27일 이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에 627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발표날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즉 6월 26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등록 전입까지 완료한 임차인,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까지 완료를 했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충족이 돼야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 초과건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3조 보니까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려고 봤더니 현재 세입자가 전세대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먼저 상환해 주고 나머지만 임차인한테 지급해 주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용을 적으면 되고, 제4조 대출 실수요 확인, 이런 게 있는데, 이 항목은 뭐냐면 대출이 꼭 필요한 만큼만 해줘라. 결국은 이 얘기인데, 2번을 보면 채무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 등에서 퇴거하면서 반환받는 임차보증금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보증금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보증금을 차감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 내가 내줘야 될 세입자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줘야 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고 나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 살고 있다. 그러면 대출 한도 계산해가지고 어쨌든 2억까지만 대출을 해줘라, 이 얘기인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3억이 살고 있는데 내가 전세 대출 2억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에 내 쓰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빼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줘야 될 전세 보증금 5억에서 1억을 빼고 4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채무자인 내가 자가거주하는 경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자가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 또 세를 놓는 거죠. 세를 놓으면서 나는 세입자 퇴거 자금을 해줘야 되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경우, 그럴 경우 내가 살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 되면 그때 받는 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될 보증금 5억에서 그만큼 빼라, 그 안에서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만큼만 해줘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실거주 의무입니다. 대출 받게 되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제6조 기한 전에 채무 변제 의무. 그러니까 대출 약정을 30년 이렇게 대출 약정을 했는데 30년 전이라도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대출을 즉시 변제해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이런 게 확인되는 경우,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숨기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 이런 건 사실 확인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3번, 4번은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명시한 주택의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4번
2년 내에 해당 주택 등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뭐 있을 수 있죠. 2년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뭐 세를 주고 빠진다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을 약정 기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니까 다 갚아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돼서 갚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다른 페널티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이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기존에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약정 위반이 되게 돼서 기한이익 상실해서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야 되는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페널티를 받게 됐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돈만 갚으면 되네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세입자를 뭐 2년 못 채우고 내가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에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 받은 걸로 대출을 상환하면 사실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추가 약정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4조 대출 실수요 확인 내용에 보증금에서 내가 다른 집의 전세를 또 살고 있는데 대출 한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세입자한테 내줘야 될 보증금 그리고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의 차액만큼만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별로 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언급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에 관련된 내용은요. 앞으로 뭐 LTV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40% 규제 지역에 40%를 적용할 거냐 70%를 적용할 거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해석에 대한 차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